네, 시작하기 전에 카톡방에 질문이 와가지고 일단 3개의 질문 답변부터 하고 갈게요. 일단 렐루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뭐 렐루 이후에 뭐 갤루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엘루라든가 이런 논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살짝씩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리퀴드 렐루도 그렇고. 근데 딱히 뭐 꼭 이거여야 한다라고 해서 쓴 건 아니고요.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상 음성 쓸 때 렐루보다 엘로 썼을 때 더 그냥 튜닝했을 때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그거 생각나서 쓴 거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유가 없고, 아웃풋 채널은 왜 64가 되어야 되느냐, 더 늘려도 돼요. 아웃풋 채널 더 늘리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컨볼루션 레이어 결과의 채널 사이즈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필터를 뭐 이 컨볼루션 스텝에서는 더 많은 그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멜 트레인 큐레이트 피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했는데, 이거는 그냥 트레인 데이터를 멜 스펙토그램으로 만든 다음에 그 어떤 데이터 전체의 리스트를 피클링으로 저장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보내기 위해서 피클 파일로 만든 거고, 쉐입에서 128은 멜 프리퀀시 영역이고요. 785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마다 다르고, 3은 그냥 이거는 원래 음성은 채널이 없잖아요. 채널이 그냥 1인데 그냥 이미지처럼 뭔가 새로운 이미지처럼 뭐 이미지 비전 쪽 도메인에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적용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음성을 이미지처럼 다루고 싶으실 때 그냥 듀플리케이트해서 채널 3으로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자리 써요. 어차피 데이터가 중복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고, 사실 컨볼루션 레이어 한 번만 돌려도 그냥 의미가 사라집니다. 네, 왜냐면 채널 사이즈가 그 필터에 맞춰서 늘어나기 때문이죠. CTC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논문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CTC를 갖고 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사실 커리큘럼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냥 CTC라는 그 커넥셔니스트 템포럴 클래시피케이션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데이터셋 페어는 오디오랑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 그러니까 텍스트요. 텍스트 이 페어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 번째 그 ASR 딥 스피치 파일 키셔가지고 데이터 받은 다음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테스트 데이터셋 찍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찍어보면 그 음성이랑 트랜스크립션의 페어가 존재할 겁니다. 그거 우리가 오늘 쓸 거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오디오랑 트랜스크립션 사이에 얼라인먼트는 다 안 맞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jump over the lazy dog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오디오 파일을 그냥 찍어보면 16,000 샘플링으로 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 찍어보면 그냥 플로트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플로트 값이 정확히 J라는 그 점프니까 점이라는 그 어터런스랑 얼라인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이제 그 인풋 오디오랑 아웃풋 텍스트 사이에 그 매핑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건 중요한데, 근데 얼라인먼트가 없으면 오디오랑 텍스트 사이에 룰을 찾기가 그 매핑을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 똑같은 단어를 jumps over the lazy dog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jumps over the lazy dog 막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발화의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디오 데이터는 다른데 같은 레이블을 갖게 되는 데이터셋이 존재하고, 그 해당 레이블에 대해서 그 오디오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찍어본다면 어떠한 패턴이 나올 텐데 그 패턴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의 매핑을 찾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CTC는 CTC가 하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얼라인먼트가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인풋과 아웃풋의 레이블 그 얼라이먼트를 맞춰보자고 그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얘네가 제시한 거는 둘 사이의 모든 밸리드한 얼라이먼트의 그 가능성을 합산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CTC work by summing over the probability of all possible alignment between two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문에 basic idea is to interpret the network output as a possible probability distribution over the all possible label sequence, conditioning on a given input sequenc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 사이에 가능한 모든 얼라이먼트를 뽑아서 마지널라이즈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얼라이먼트가 존재할 거야 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이 있고, 아웃풋은 캐시겠죠. 랭스가 3짜리 그런 텍스트일 거예요. 3인 이유는 CAT가 있으니까 그 스트링 레벨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인풋이 6개라면 그 오디오여가지고 뭐 3, 6, 9, 4, 2,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캣에 해당하는 그 인풋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접근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모든 x에 y가 할당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텍스트가 이렇게 cat 같은 경우는 CCAAT 이런 식으로 할당해 버리면 문제 없죠. cat은 붙여서 발음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터런스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존재할 수도 있고 슬라이스가 사일런스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아웃풋 사이사이에 묵음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알파벳을 구분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음소 단위를 구분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떤 토큰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엡실론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CTC 같은 경우는 인풋과 같은 인풋이랑 같은 길이의 얼라이먼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Y로 매핑하면서 이 그 엡실론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 그 해당 아웃풋과 랭스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hello 같은 경우도 hell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엡실론들을 마지막에 마지널라이즈 과정에서 제거해 버리면 어차피 hello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hello라는 데이터셋이 엄청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hello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hello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hello의 데이터셋 중에서 그 음성이 결론적으로 hello라는 5글자의 랭스를 갖는 레이블에 딱 맞는 그 가능한 모든 그 얼라이먼트를 고려한 모델을 짜는 게 CTC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CTC를 이해할 때 재밌는 속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CTC에는 하나의 인풋에서 넥스트 인풋으로 진행하면서 아웃풋은 그 이전 스텝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넥스트 아웃풋을 어사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블도 이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캣이 있다고 해볼게요. 캣이 있으면 CAT가 있죠. 만약에 그냥 임의로 단어를 CATC라는 단어를 해놓는다고 했으면 C 다음에는 C가 오거나 A가 와야 되고, 근데 C 다음에 T가 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레이블상 A가 와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정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그 랭스는 맞춰줘야 되고, 이게 묵음으로 들어가건 알파벳으로 채워지건. 네, 그 다음에 while 레이블이 미싱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이널 레이어에서 소프트맥스로 이제 이 CTC 같은 경우는 타임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알파벳의 분포를 리턴 시키거든요. 소프트맥스의 결과가. 그러면 그 소프트맥스의 결과가 이제 CTC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온라인 중에서 우리가 확률 분포상 어떤 애가 C랑 T밖에 없어요. A가 없고. 이런 애들은 인밸리드하다고 생각돼가지고 뭔가 마지널라이즈 과정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시퀀스를 보면 CTC는 RNN 기반의 모형이고 스펙트로그램이 왔을 때
이 인풋 스펙트로그램이 RNN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RNN을 통과해서 나온 그 어떤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전체 그 우리로 따지면 음소 단위의 음소가 맞나? 그렇죠. 그 알파벳 단위라고 할게요. 알파벳 단위의 전체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거예요. 뭐 한국어 같은 경우는 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초성, 중성, 종성으로 가능한 모든 글자가 될 것 같은데 한국어는 저도 안 해봐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알파벳 전체 집합에 뭐 띄어쓰기 같은 거나 스페셜 토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타임 스텝별로 전체 그 알파벳 집합의 확률 분포가 리턴되게 돼요.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널라이즈를 진행하면서 이제 아웃풋의 확률 분포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 디스트리뷰션을 찾게 됩니다. 네, 일단 CTC 설명을 조금 더 하면 CTC는 조건부 확률 분포고 X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풋 스펙트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Y는 어떤 센텐스의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페어 데이터 셋에서 X는 인풋 스텝을 따라가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시간축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제 스텝별로 그 싱글 얼라이먼트의 확률을 계산하게 돼요. 그 다음은 그 싱글 얼라이먼트만 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밸리드 얼라이먼트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밸리드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진행하고 네. 그래서 CTC는 타임 스텝별 확률 분포를 얻기 위해서 보통 RNN 기반의 모델을 쓴다라고 논문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포멀한 그림 말고 조금 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데이터랑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로스E에서 학습되는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CTC 모델이 학습하는 파라미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면 일단 어떤 RNN의 파라미터는 우리가 앞에서 그 딥러닝 인트로 때 봤던 거에 따르면 그 히든 스테이트에 곱해지는 웨이트랑 인풋에 곱해지는 웨이트랑 아웃풋에 곱해지는 웨이트들이죠. 그 웨이트들이 파라미터인데 이것들이 L을 그냥 레이블의 셋이라고 보고 L 다시를 엡실론이 있는 레이블의 셋이라고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길이가 T 시퀀스 안에서 가능한 밸리드한 패스의 집합들이 파이 여기 있는 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가능한 파이들을 모두 다 계산하고 이 파이를 어떤 마지널라이즈 하는 매핑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그 인풋 오디오 스펙트로그램이 주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어떤 Z를 찾자 이런 거죠. 패스를 찾자. 그러면 아까 전 그림에 따르면 요 패스를 찾자는 거죠. 요게 왔을 때 요 패스를 찾는 RNN의 파라미터를 학습해보자 라는 게 우리가 쓰는 CTC고 그 CTC 로스를 보통 이 스피치 레코그니션의 로스 펑션으로 잡고 학습을 시키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일단 B가 마지널라이즈 하는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어쨌건 A, B, C, A, B, C, A, B, C를 다 A, A, B, C로 만드는 이 공백이 있는 걸 기점으로 이렇게 마지널라이즈 하는 어떠한 매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브젝트 펑션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방식이 이런 조건부 확률 분포를 모두 곱해가지고 만드는 꼴에는 로그를 씌우죠. 로그를 씌우면 요 거대한 파이가 이 그리스어로 파이죠. 요거를 시그마로 바꾸고 시그마에다가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제이션에서 마이너스 붙여서 미니마이제이션으로 바꾸는 형태가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한 패스를 찾게 되면 우리가 인풋 시퀀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알파벳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연산량이 커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사실 논문에서는 가장 쉽게 쓰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차피 이 RNN 구조에 argmax로 찾아내야 이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이 RNN 구조를 찾을 때 가장 쉬운 방식은 기본 데이터에 의한 패스의 probability를 argmax를 취해라. 이거면 소프트맥스로 우리가 아웃풋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그냥 바로 argmax를 취해버리면 그 소프트맥스 중에 가장 확률값 높은 애를 뽑아서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좋진 않아요. 그 좋은 방식이 아니고, 근데 구현하긴 편해서 저는 이걸로 구현체를 찾았고, 이걸로 구현한 구현체를 찾았고, 그거를 오늘 실습 코드로 갖고 왔는데, 근데 사실 이 논문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빔 서치를 하자라는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제가 볼 때 이 논문의 주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두 개의 소스, 왼쪽은 논문에 있는 노테이션이고 뒤에는 디스틸에 있는 노테이션인데 이걸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 딥스피치 논문 구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딥스피치는 우리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의 흥미를 위해서 보여드렸던 요 그림에서 이 왼쪽에 있는 친구인데요. 이제 우리가 요 친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인풋 스펙트로그램이 왔을 때 컨볼루션 연산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많은 바이다이렉셔널 RNN 계열의 레이어를 쌓고 맨 마지막에 플립 커넥티드를 붙인 다음에 CTC로 이제 로스를 계산하자라는 거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 CTC의 파라미터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뭐 랭귀지 모델이나 뭐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뭐 인퍼런스를 하면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 딥스피치 2 논문의 주된 내용인데, 일단 요거를 실습 코드를 보면서 함께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 안 한 것 중에 저희가 딥러닝 빌드북 블록이라는 계속 그 뭔가를 제가 들고 이야기하는데 스피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인풋은 뭐죠? 스펙트로그램이나 아니면 로우한 오디오 웨이브폼이죠. 근데 아웃풋은 트랜스크립션이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는 아까 전에 리뷰한 것처럼 CNN, RNN, 플립 커넥티드, CTC 이거거나 아니면 파라미드 LSTM 쌓고 그 다음에 어텐션 그걸로 인코더하고 어텐션이 붙어있는 디코더로 디코딩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있는데, 로스를 설명을 안 했죠. 로스는 CTC죠. CTC로 설명을 했고 매트릭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냐를 그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보통은 저희가 언어별로 다른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리인슈타인 디스턴스를 씁니다. 요거는 뭐냐면 두 시퀀스 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건데 보통 우리가 시퀀스랑 시퀀스가 다르다라고 하면 뉴머리컬한 밸류면 뭘 쓰죠? 뭐 KL 다이버전스 같은 거 쓰죠. 뭔가 두 개의 뭐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보는 그런 걸 쓰거나 아니면 뭐 랭킹이다. 그럼 코릴레이션 보죠. 아까 전에 저번에 썼던 것처럼 어떤 뉴머리컬한 시퀀스가 비슷하게 움직이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데 지금같이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레이블이 문자죠. 문자거나 단어거나 이러면 뭐냐면 저희한테는 카테고리컬한 레이블이 주어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 리인슈타인 디스턴스가 좋은 거는 만약에 제가 저는 도승헌입니다 라고 발화를 했는데 저는 뭐 도승헌이다 라고 하면 입니다 이다 정도만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삽입을 해야 되거나 대체를 해야 되거나 삭제를 해야 되는 문자열을 우리가 랭스로부터 찾을 수 있죠. 나는 도승헌입니다. 나는 도승헌이다. 입니다, 이다. 이 세 개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나머지는 뭐 난 도승헌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그 스피치 레코디션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 그 리인슈타인 디스턴스를 쓰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요거 코드를 살짝 살펴보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두 개의 랭스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랭스를 보면서, 근데 랭스의 단위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리스트인데 안에 스트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 단위로 랭스를 매저하죠. 근데 스트링을 넣었을 때는 랭스는 뭐가 되죠? 글자 단위, 캐릭터 단위로 매저가 되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파이썬에서는 뭐 타입을 굳이 안 나눠도 구현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덱스 기반으로 두 개의 어떤 콜렉션들을 조회하면서 이 두 개의 콜렉션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달랐다면 이제 그 두 개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연산을 해야 되는가를 봐가지고 디스턴스 매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는 워드 에러, 그래서 단어가 틀렸느냐를 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이 인퍼런스를 한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 스페이스가 들어갈 테니까 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공백으로 바꿔가지고 스플릿 해버리면 단어들이 나오겠죠. 그럼 단어들이 같으냐 틀리냐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근데 캐릭터 단위로도 할 수 있겠죠. 캐릭터 단위도 보면 그냥 다 로어하게 만든 다음에 로어하게 만든 두 개의 친구들을 뭐 그냥 아니면 어떤 시퀀스가 있다고 해도 그냥 띄어쓰기 기반으로 다 합쳐버리고 띄어쓰기를 화이트 스페이스로 바꿔버리면 화이트 스페이스를 맞췄냐 안 맞췄냐로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스턴스를 매저하는 게 보통 이 태스크의 그 매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그냥 화이트 스페이스는 1, 뭐 이런 특수문자는 0 이런 식으로 시퀀스를 인트로 바꾼 다음에 이 인트를 원화처럼 쓰는 건데 크게 뭐 엄청 큰 의미가 없고, 그냥 텍스트를 인트로 바꾸고 인트를 텍스트로 바꾸고 해가지고 얼마나 맞췄느냐 매저할 때 쓰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딥스피치 논문 같은 경우는 인풋이 스펙토그램으로 들어가니까 멜 스펙토그램을 쓰기도 했고요. 근데 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톨치 오디오가 되게 좋은 게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에서 프리퀀시 마스킹이랑 타임 마스킹 기능을 되게 편하게 제공하거든요. 그냥 오디오 트랜스폼이라는 우리가 아까 전에 짰던 NM 모듈을 시퀀스별로 이렇게 함수를 적용시켜주는 모듈에다가 넣으면 로우한 웨이브폼을 이 오디오 트랜스폼에 넣어버리면 그 스펙토그램으로 변환도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펙 아규먼트라는 논문에서 제안했던 프리퀀시 영역대에다가 마스킹하는 함수들도 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데이터를 까서 보시면 지금 톨치 오디오에서 제공하는 리브로스피치인데, 리브로스피치 안에는 웨이브폼이랑 어터런스랑 그 다음에 뭐 샘플링 레이트나 부가적인 정보들도 같이 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웨이브폼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까 전에 정의했던 그 트레인 오디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과시켜 가지고 웨이브폼 넣어서 이 마스킹 되어 있는 어떤 스펙토그램 값을 받아온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풋으로 쓰고, 그 다음에 레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터런스 데이터가 조금 이따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그냥 스트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스트링 밸류인데 이걸 로얼로 해가지고 텍스트 투 인트로 해서 인트의 시퀀스로 바꿉니다. 네. 그 다음에 레이블 담고, 그 다음에 인풋 랭스랑 레이블 랭스도 같이 보존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CTC 로스에 인풋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잘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부분에서 이 그 딥스피치 논문에서는 빔서치를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구현을 할 때 빔서치가 되게 구현하기도 까다롭고 길고 해가지고 그냥 그리디한 디코더를 일단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좀 리뷰하자면,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CNN에다가 레이어 놈을 쓴 그 CNN을 썼고요. 그 보시면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그 CNN 컨브 2D 우리 기억나죠? 그래서 인풋 채널이 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아마 1로 들어올 것 같은데 오고 아웃풋 채널 지정해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드롭아웃 그 다음에 레이어 놈 하고 보면 그 만약에 내가 CNN을 쌓을 때 저 논문을 보시면 1D를 쓰건 2D를 쓰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여기서 보면 1D 월 2D 인베리언트 컨볼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건 컨볼루션 레이어를 2개 쌓는 건데 뭐 여기서 이 인코딩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나는 뭐 레즈넷을 너무 감명 깊게 봤다. 그럼 레지듀얼 블록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인셉션 블록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논문에서 그냥 많이 쌓을 수 있는데 3칸만 쌓은 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논문대로 구현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 통과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면 이제 RNN 레이어로 넘어가는데 논문에서 보면 컨볼루션 레이어랑 RNN 레이어 사이에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를 결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실험적 거의 다 아키텍처를 왜 이렇게 설계했어야만 했냐는 엄청 훌륭한 연구자들은 막 레이어별로 시각화해서 피처맵을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뭐 피처별로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라는 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우리는 하나나 2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쌓고 그 다음에 또 리커런트 레이어를 쌓았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보통 그 CNN 레이어를 통과해가지고 RNN 레이어에 히든 레이어 인풋으로 이렇게 넣어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쉐입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RNN의 인풋으로 넣을 그 CNN의 아웃풋과 RNN의 인풋 사이에서 그 폼을 맞춰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CNN을 잘 그 설계하면 되지만 그 사이에 플립 커넥티드를 붙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GRU 같은 경우는 바이디렉셔널 GRU를 쓴다고 했고 그래서 nn.gru 호출해서 쓰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인풋 사이즈에서 RNN 디멘션을 미리 지정해 주시는 게 좋고 이 RNN 디멘션이 CNN에서 나오거나 CNN에서 통과한 쉐입과 RNN 디멘션을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히든 사이즈 잘 맞춰 주셔야 되고 레이어 몇 개 쌓을지가 있고 논문이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꼭 바이디렉셔널을 true로 바꿔주셔야 이 그 논문의 구현과 똑같이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CNN 하나에 레지듀얼 레이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논문 세울 때는 여기 포워드 패스를 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 구현체 저도 이걸 구현체를 링크를 달아 놓을 텐데 구현체를 보면서 따라서 구현했는데 CNN 레이어 일단 통과한 다음에 레지듀얼 CNN을 이 사람은 쓰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일단 여기서 맞춰줘요. 그래가지고 일단 CNN 레이어를 통과한 애의 쉐입을 보고 그 다음에 쉐입을 이제 보면 배치랑 피처는 프리퀀시 레벨 그 다음에 근데 CNN을 통과했으니까 완벽한 프리퀀시는 아니죠. 그 다음에 타임축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RNN의 인풋으로 넣거나 아니면 얘는 플립 커넥티드로 쉐입을 맞춰줬는데 쉐입을 맞출 때 일단 트랜스포즈를 통해 가지고 배치는 고정하되 뭐 타임이랑 피처 디멘션을 이렇게 스위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플립 커넥티드로 맞춰준 친구가 보면 플립 커넥티드를 쓰면 좋은 게 이 CNN 레이어의 아웃풋 피처 있죠. 아웃풋 디멘션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결과로 나온 이게 보면 넘버 오브 피츠에다가 사실상 아웃풋 채널을 곱해주면 대충 그 CNN 레이어의 아웃풋 디멘션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웃풋 디멘션이 여기서 트랜스포즈를 거쳐가지고 타임 피처로 바뀌었으니까 이 피처 레벨의 디멘션만 받아가지고 이제 리니어 어떻게 보면
그 다 프로덕트죠. 그냥 웨이트 곱해준 어떤 웨이트 하나 곱해준 포맷에다가 RNN 디멘션이랑 딱 맞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에러가 안 나죠. 그래서 RNN 디멘션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이디렉셔널 GRU를 그 RNN 레이어를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해 놓으면 쌓을 수 있고 논문 구조에서 모델을 선언할 때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논문 같은 그 딥스피치 2 같은 경우는 CNN 레이어 한 2개에 RNN 레이어 6개인가를 쌓았는데 3개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쌓았는데 뭐 여기에다가 그 파라미터에 맞춰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정해 주시면 맞는 디멘션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RNN 레이어가 끝나고 마지막 그 클래시파이어로 나오는 아웃풋 있잖아요. 모델의 아웃풋은 저희가 지정해낸 이 캐릭터 수 말고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아마 여기가 27개까지 되어 있을 텐데 0부터 27개까지가 28개죠. 그 레이블인데 여기서 그 화이트 스페이스랑 별개로 그 엡실론 토큰을 지정해 줘야지 저희가 그 아웃풋을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엡실론 토큰까지 해가지고 28개인데 아웃풋 레이어는 29개 지정해 놓고 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랍아웃,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한 다음에 요거는 아마 그냥 처음부터 쭉 돌리시면 되실 것 같고 테스트 데이터 찍어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그 텐서로 저장되어 있는 웨이브폼, 샘플링 레이트, 그 다음에 발화 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뒤에 것들은 저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 쓸 때마다 보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게 됩니다. 네.